제가 오퍼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된 곳은 스테이 어토니 오피스라는 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오리엔테이션 때였어요. 그러니까 2019년 8월 말에 입학 전에 일주일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학교에서 가졌었는데, 그 중에 이제 패널들을 모시고 우리 졸업생들을 모시고 그 분들이 하는 일을 듣는 자리였는데, 그때 이제 한 분이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서 혼자서 비영리 단체를 이제 꾸려나가시는 여성 변호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막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어려운 일인 거잖아. 비영리 단체를 또 큰 업체, 큰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꾸려나간다는 건.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I want to help people with my ability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영어가 진짜 부족했어서 그게 맞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되게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어요. 되게 주책스럽게. 왜냐면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될까? 그런 거를 정말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주변에서 못 찾은 것도 있고, 제 지식이 부족했던 것도 있고, 어쨌든 그 우물 속 안에 개구리처럼 저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로 로즈크로 왔어요. 막연하게 난 그런 일을 하고 싶다. 내 능력을 가지고 되게 부족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걸 나누라는 이유일 것이다. 약간 물론 나를 위해 쓰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인생 끝날 때까지 내가 좀 의미 있게 살았다, 행복했다라고 느끼는 건 내 행복뿐만 아니라 그걸 좀 나눌 때 그런 가치가 좀 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 되게 막연하게 왔는데 그 첫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그런 일을 하는 선배가 있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이게 불가능은 아니고 정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내가 몰랐던 거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되게 그 길을 향해 가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큰 가치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조금 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되게 많잖아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이.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니 나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과 그 다음에 여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으로 아직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두 가지, 아이와 여성을 위한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걸로 조금 구체화되긴 했어요. 언제 어느 정도 한 2학년 말쯤 되니까 내가 그래도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게 나한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라는 게 이제 더 이제 확고해지긴 했죠. 이게 두 개로 나누다 보니까, 아이와 여성으로 나누다 보니까 분야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위한 일을 하면서 난 더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2학년 여름방학쯤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동학대에 관련된 그런 뉴스 같은 거를 들으면 조금 더 마음이 막 진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또 막연하게 매번 했던 것 같고, 그런 생각으로 살다가 정말 우연히 제가 로스쿨 2학년 여름방학 때 휴가 중에 넷플릭스에서 영화 하나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인데 Trial of Gabrielle 자막으로 띄워보겠습니다. 그게 그 아이의 아동학대로 죽은 아이에 대한 전체 재판 과정을 다큐멘터리 식으로 만들어진 이제 영화는 아니고 다큐멘터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실제 증거 자료들이 이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증인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재판의 모습도 중간중간 나오고요. 가장 저한테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였어요. 그 검사의 모습을 보는데 지금도 아직 되게 뭉클해. 너무 저런 일을 하고 싶다. 저런 일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막연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검사가 예전에 자기도 아동학대의 뭔가 희생자였고, 그러면서 진심으로 그 사건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이런 사람들과 일하고 싶다를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검사가 너무 하고 싶어서 그 다큐멘터리 보고 뭔가 내가 원했던 것과 맞아떨어지는 게 이런 일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제 서치를 해봤는데 어찌됐든 스테이 어터니 오피스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대부분 거기서 로스쿨 때 인턴을 하면 좋다라고 했고 막 얘기를 듣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는 너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어찌됐든 재판에 나가서 영어로 그걸 해야 되는 거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저한테 너무 무서웠고 그리고 스테이 어터니 오피스는 몰라요. 제 막연한 머릿속에는 나한테는 너무 힘든 자리 아닐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지? 하고 싶다. 근데 나랑은 좀 한국이라면 또 도전해 볼 텐데 영어로 내가 재판을 한다고? 이게 너무 컸어서 남의 일 같이 좀 넘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은 참 좋겠다. 결정적인 게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학교 행사에서 이제 그 스테이 어터니 중에서 차일드 프로텍션 디비전이라는 아이들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 있는 이제 검사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질의응답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냥 거기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영화 속에서 봤던 검사들이 하는 일이니까 난 정말 딱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봤어요. 가서 얘기를 이제 들었죠. 그러니까는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또 있었고 얘기를 듣는데 그때 영화 속에서 나왔던 사람보다는 내가 내 눈앞에서 우리 학교에서 보고 있으니까 훨씬 더 현실감은 있더라고요. 괜찮겠다,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일하는 게 정말 이제는 더 멋있어 보였어요. 왜냐면 정말 팀이 돼서 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팀의 하나가 일부가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봤던 것보다는 그래도 내 바로 앞에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지원은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이제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지원 결심이. 그래서 지원이 그 스테이 어터니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한 번만 지원을 받거든요. 그 날짜가 이제 3월 2일이 마감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1, 2월쯤에 서류 준비를 이제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도 마음속으로는 이게 되겠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컸어요. 왜냐면 제 친구 중에 스테이 어터니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걔는 1학년 때부터 거기서 일을 했거든요. 인턴으로.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되지 않을까? 나는 거기에 뭔가 백그라운드도 전혀 없고 인턴도 그쪽에서 해보지도 않았고 영어도 못하고 하는데 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되게 주춤했어요. 할까 말까. 그리고 이 지원 과정이 다른 로펌에 지원하는 것보다 서류가 엄청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로펌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요구해봐야 대부분은 커버레터랑 그 다음에 이력서만 2개만 딱 대부분이 받고요. 진짜 많아봤자 그 성적표, 3년 내내 로스쿨 성적표와 그 다음에 라이팅 이그젬플만 기껏해야 4개거든요. 근데 이거 스테이 어터니는 추천서 2개도 있었고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나중에 제가 따로 공유를 해볼게요. 엄청 제 자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내가 무의미한 일을 굳이 또 교수님 2분께 연락드려서 또 추천서를 받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뭐 쓰는 것도 되게 많았고 너무 귀찮은 거예요. 되게 안 되는 일에 내가 시간 낭비하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진짜 마감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서류를 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제 친구는 이미 이제 아주 전에 서류를 냈고 인터뷰를 받고 오퍼를 받고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완전 합격을 했다는 소식까지 들었는데 나는 연락도 없으니까 제 마음속에 역시 거기서 꾸준히 인턴도 해오고 뭔가 경험상 뭐가 연결이 되어 있고 뭐 이래야 되는 거구나. 나는 역시 안 되는 거였구나 라고 진짜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쵸. 2월에 지원을 했는데 연락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그 스테이 어터니가 아니면 이제 로펌을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비영리 단체나. 그래서 그 당시에 졸업 이후에 일자리를 위해서 몇 개의 로펌에 작은 규모의 로펌에 지원을 했고 비영리 단체 제가 알고 있는 2곳에 또 지원을 했죠. 한 10군데에 그때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한 군데에서만 아니네요.
네, 한 군데에서만 인터뷰를 받고 나머지는 단메일조차 없었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뭔가 서류를 내고 뭔가 회신도 없는 걸 보면서 되게 기죽었어요. 아, 안 되는 건가? 나 이러다가 내가 역시 인턴으로서는 여기서 뭔가 여러 가지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주고 나를 고용하기에는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라는 되게 자신감 없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이제 됐다. 이게 공부에 너무 방해가 되겠다 싶은 거예요. 내 뭔가 자존감을 하락시키는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졸업 이후에 뭔가 이 하반기에도 지원을 많이들 한대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자. 나는 그냥 빠 시험에 집중을 하고 천천히 어차피 늦은 거. 제 인생에서 어차피 늦었잖아요, 지금은. 저는 시간은 사실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가자. 그동안 뭔가 나한테 집중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이 뭔지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라는 마음을 먹고 모든 지원을 이제 그만뒀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과 시험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5월부터는. 그런데 갑자기 6월쯤에 메일이 온 거예요. 아직도 잡을 구하냐고.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진짜 바로 답장 보냈죠. 당연히 지금도 구하고 있다. 그랬더니 인터뷰를 보자는 거예요. 나 빠시험도 공부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내가 이거를 인터뷰를 보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내가 메시지를 보내서 저 지금 빠시험 중인데 인터뷰를 다음에 볼 수 있을까요? 하는 게 좋은가? 근데 이건 정말 기회를 잡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빠시험 보는 중에 7월 초에 인터뷰를 첫 번째 걸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터뷰를 바로 그 다음날 또 했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오퍼를 받게 된 거죠. 3주 만에 연락이 온 것 같아요. 마지막 인터뷰를 본 다음에. 그 기간도 정말 저한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그래서 7월 말쯤에 빠시험이 끝난 다음에 정식 오퍼를 받았고 이제 다음 주에 모든 새로운 신입 변호사들 연수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틀 동안 월화 진행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 분야에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